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가지 방향을 정하셨다면 그쪽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정상적이라면은 성과가 초반에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임계점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그 임계점까지 노력을 하고 쌓아가고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못 가고 또 저게 좋다고 하니까 절로 가보고 또 요즘 저게 좀 쉽다고 하니까 저걸로 가보고 하면은 끊임없는 약간 개미지옥 같은 데 빠지는 느낌이어서 하나에 집중하셔서 나 저걸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유료 강의 같은 것도 저는 되게 후순위라고 생각이 돼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들 영상들만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도는 생기실 수 있고 스스로 해보시면서 어디에서 막히는지가 진짜 종이에 쓸 정도로 명확해졌을 때 강의를 들으면은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난 저쪽 방향으로 조금 해봐야겠다라는 게 클릭되실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추후에 홈판, 쇼핑 커넥트 등을 각각 다루는 강의도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강의 생각은 없습니다. 원래는 강의를 했었어요. 유료 강의를 했었는데 유료 강의를 딱 런칭을 했을 때 보통은 30만 원 정도 내외로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놀랐던 거는 블로그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강의를 많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돈 주고 배우러 오는 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강의는 전혀 하지 않고요. 챌린지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끝자락에 챌린지 말씀도 잠깐 드릴 건데 어쨌든지 간에 블로그로 뭔가 어떤 수익을 내보고 싶다면은 블로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건데 요새는 여러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 때문에 좀 약간 이상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기를 좀 알려드리는 쪽 그리고 그거를 같이 가보면서 좀 그런 핀트를 맞춰드리는 거 계속 어쨌든 배웠던 거를 실행하시려고 하면 막막하거든요. 그 기간을 저랑 같이 달려보면서 교정해드리는 같이 스트레스 받는 그런 쪽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블로그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왜 네이버 블로그 중심인지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워드프레스나 여러 가지 다른 블로그들도 있지만 다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다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저는 네이버 블로그로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담비언님 안녕하세요. 네, 그럼 7분이니까 시작을 해볼게요. 네, 너무 많이 하는 얘기들이죠. 지금 누가 블로그 하냐, 블로그 뭐 해서 돈을 벌 수 있냐, 뭐가 되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블로그를 시작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쨌든 리소스를 넣어야 되니까 시간도 넣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하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체험단, 뭐 에드포스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완전 기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블로그로 퇴사하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진짜 퇴사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가려면은 밟아야 되는 수순들이 있거든요. 그냥 막 오늘도 포스팅 몇 개 더 하고 내일도 포스팅 몇 개 더 하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욕먹고 있는 게 그런 거죠. 블로그 포스팅 누가 보냐 요새. 그런 말들이 되게 많고 실제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A 브리핑 나오고 사실 뭐 몇 명이 보고 이런 거는 이용자가 얼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점점 어떤 단어를 검색하든지 간에 위쪽에 A가 정리해주는 것들이 나오고 지금은 요거 A 탭이라고 해서 요거 있죠. 네이버 검색창 우측에 보면 요거 있어요. 요거 누르면 대화 창이 열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빠졌다. 막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해외여행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에 다낭, 건기, 우기, 날씨, 뭐 7월 날씨, 8월 날씨 이런 거 단어들이 검색량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잡아서 뭐 7월 날씨가 어느 정도 온도인지, 우기인지, 건기인지 이런 정보 같은 거를 정리해서 포스팅을 하면은 그게 보통 하루에 한 100명 내외로 봤어요. 그런 키워드들이. 그리고 뭐 다낭 환전 이런 것들, 환전소, 다낭 그랩, 택시 이런 것들도 되게 정보성 키워드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스팅을 보면 어쨌든 한 1000글자 내외의 글을 보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잡다한 얘기들도 들어가니까 좀 검색자 입장에서는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지금 A에 검색하면은 뭐 다낭 건기 우기 하면 날짜 따다닥 알려주고 7월 날씨 하면 딱 알려주고 뭐 그랩 택시 이런 거 검색하면 바로 알려주니까 환전소 같은 것도 제일 저렴한데 알려주고 그러니까 사실 블로그 포스팅을 볼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적어지긴 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블로거들이 버는 돈이 2배가 됐다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이버 쪽에서 블로거들 크리에이터한테 나간 돈이 2배가 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저희 대부분 다 이제 블로그 안 하시고 접으시고 힘들고 하는데 블로거라는 그 캐파에 들어간 돈이 2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때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은 네이버 메이트 요게 가장 큰 부분이긴 해요. 에드포스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던 거고 브랜드 커넥트도 쿠팡 파트너스 같이 네이버 자체적으로 하는 제휴 마케팅인데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들 이것도 뭐 추가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포스팅을 해서 판매가 된 만큼 수수료를 가져오는 거니까 당연히 합당한 수익인데 요거 네이버 메이트에서 상금 주는 게 엄청 많아졌어요. 뭐 여러 가지 다 합쳤을 때 2배가 됐다. 뭐 실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에드포스트 금액도 좀 올라갔다고 하고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콘텐츠를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홈판도 있고 홈판에서 조회수 에드포스트로 수익을 많이 얻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돈이 2배가 됐다.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소수만 독점하는 느낌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에서 네이버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새 검색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었죠. 플레이에서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하고 구글에서 검색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지금 최근에 구글이 네이버 점유율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거 말고도 젊은 친구들은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하고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검색을 한다 그래요. 검색하는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네이버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 네이버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좀 영혼 없이 막 여러 개 발행하는 그런 포스팅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네이버 입장에서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빨리 쳐내야 되는 거고, 블로거인데 본인만의 주관이 있고 본인만의 색깔이 있는 사람들 있죠. 아, 역시 이런 주제, 금융이나 경제 같은 거는 블로거 누구님 거 글 봐야 돼. 어떤 청약 관련된 거는 블로거 누구님 거 봐야 돼. 영화평론가 이동진 님이신가요? 그분도 블로그에 이제 계속 그런 것들 올리시죠. 그런 텍스트 콘텐츠 보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런 가치가 있는 크리에이터들한테 더 지원을 해주고 밀어주는 게 지금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건데, 포스팅 막 100개씩 난사하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쳐내지 않으면은 입지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어떤 걸 봤을 때 아, 요즘 네이버 맛 같다, 네이버 이상하다, 포스팅 다 왜 이러냐, 이런 말들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우리는 뭐 에드포스트로 돈 얼마 벌고 이런 관점이지만 네이버는 사활을 걸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방문자를 올리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블로그를 할 줄 아는 방법이죠. 우리가 네이버 안에서 플레이를 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거고, 방문자가 1000명이 들어오고 10,000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밀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10,000명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고, 한 10명이 들어왔다가 10명이 제 블로그에서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뭘 팔아요, 어떤 립밤이나 뭐 텀블러나 어떤 걸 팔아, 그거 관련된 판매 관련된 포스팅을 했어. 내 블로그 방문자가 하루에 10명밖에 안 들어와. 근데 제가 썼던 글들이 다 그런 텀블러를 판매하거나 립밤을 판매하거나 하는 글인 거예요. 그럼 잠재 고객들이 10명이 들어왔다 나간 거잖아요. 그냥 제가 막 춤추고 그래가지고 10,000명 들어왔다가 나가고 뭐 댓글 달고 뭐 좋아요 누르고 이거랑 전혀 완전 밀도가 다른 거죠. 그런 밀도에 관한 얘기도 좀 드릴 거고, 요것들을 쌓아 나가다 보면은, 요걸 반복하다 보면 방문자도 올려보고 아, 몇만 명이 들어와도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은, 아, 그럼 어떤 글을 써야지 밀도가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구나. 그건 이제 쿠팡 파트너스나 쇼핑 커넥트 같은 내가 팔았을 때 나한테 수익이 떨어지는 것들도 시도해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밀도를 올리게 되면은 그것 쪽으로 막 발전을 해나가면서 경험을 쌓다 보면은, 소극적인 이런 제휴 마케팅 링크 이런 거보다 어떤 사업주한테 직접적으로 제안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유튜버들이 뭘 판매할 때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어떤 유튜버가 이걸 홍보를 해줘. 뭐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스토어에 그 유튜버 이름, 이 브랜드 립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쵸? 이거 제품 자체에 리뷰가 많이 쌓여있는 스토어가 있는데, 굳이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유튜버와 협업을 했을 때 얼마나 팔렸는지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스토어 제품을 따로 상품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더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해볼 만한데라고 해서 내 사업으로 이어지는 방법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하시든 유튜브를 하시든 어떤 X를 하든지 간에 다 이런 순서대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다 똑같아요. 다 내가 그 플랫폼에서 플레이하는 방법을 알고 들락날락하고 내 글을 보는 사람들,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의미가 좀 없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자각한 다음에, 어떤 성과, 어떤 매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한 다음에 실제로 사업하는 분들과 연계돼서 실습같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는 게 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10년 정도 장사를 했었는데, 이런 개념 없이, 그러니까 뭐 어떤 마케팅이 어떻게 돌아가고 나를 어떻게 알려야 되고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좋아 보이는 상권에 가서 제가 자신 있는 매장을 오픈을 했어요. 한 10년 정도 동안 매장을 5개 정도 운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된 것도 있지만 그 운이 좋았던 거죠. 제가 뭔가 계획하고 한 거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 망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리스크 있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방문자, 지금 블로그를 할 때 방문자를 올리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홈판, 그리고 두 번째 검색. 홈판은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 어플 키셔가지고 앱 그 핸드폰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바로 보실 수 있는 클립들 있죠. 클립들도 있고 블로그 포스팅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추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개인의 검색 알고리즘 취향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검색하거나 어떤 액션을 한 게 아니라 너 이거 좋아하지라는 그런 관점으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막 중국판 쇼츠 퍼다가 나르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자극적인 거, 남녀 갈등 있는 것들, 그런 커뮤니티에서 퍼와가지고 약간 분노 조장하는 것들도 있고, 이거 홈판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해요. 여기 적어놨지만 후킹 실력이 필요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는 것도 좀 필요하고, 똑같은 소재를 다루더라도 맛깔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인스타의 릴스나 유튜브의 쇼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멈춰가지고 뭐지 하고 궁금해서 클릭하게 하는 거, 그리고 콘텐츠 내부에도 구성을 잘 해놔서 끝까지 보고 한 번 더 보고 누구한테 공유하거나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좀 이게 분쟁을 조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콘텐츠를 구성해서 댓글에서 악플 달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이 홈판에 올라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결국 네이버는 악플 달리고 선플 달리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악플로 싸우든 뭐 선플로 서로 축복해주든 네이버에 더 오랜 시간 머물고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를 더 길게 소비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홈판을 노리는 방법이 있고, 검색, 지금 시점에 이 검색창에 뭔가를 입력해서 엔터를 칠 정도면은 진짜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아, 이거 뭐야 하고 궁금해서 필요한 사람이나,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야, 어디서 예약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관련돼서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가가 있나 라고 진짜 필요한 사람, 뭐 이혼 전문가 이런 거 있죠. 이혼 변호사, 법률 관련된 디테일한 용어를 검색해가지고 입력하는 거, 그런 것들이 여기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제가 이것도 좀 사설이긴 한데, 사설을 하지 말아야지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는데 제 시험관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피가 난다든지 특별하게 어느 부위에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네이버 검색창으로 무조건 가더라고요. GT한테 절대 안 물어봐.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그걸 디테일하게 적는 거예요. 되게 길게 적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피가 날 때 뭐 몇 주 차, 시험관 몇 주 차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검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해서 방문자를 올리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밀도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홈판에서 몇천 명이 보는 것보다 여기에서 몇백 명이 보는 게 훨씬 밀도가 높겠죠. 뭐 검색 엔진만으로 몇천 명씩 보게 하는 건 진짜 대단한 거고, 또 홈판은 알고리즘의 축복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떡상 막 이런 거. 그 방문자가 이렇게 100명 남짓이던 계정인데 뭐가 하나가 터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어디 남자 월급 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들, 막 분쟁 조정하는 거 해서 터졌어요.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며칠 지속되다가 내려가면 다시 이 방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그때 좀 후킹될 만한 소재를 가져다가 홈판을 노리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애드포스트 수익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하루에 뭐 5천 원, 만 원, 많게 막 몇십만 명씩 보게 되는 콘텐츠가 터지는 경우에는 하루에도 뭐 몇십만 원, 제가 네이버 1등 분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가장 많이 벌었을 때 애드포스트로 하루에 120만 원 벌었다 그래요. 하루 수익이 120만 원이 찍힌 거예요. 그렇게도 올라갈 수가 있지만 그거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가능했던 거고, 저희가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여러 명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하루에 120만 원 버니까 여러분들 홈판 하세요. 홈판 돈 법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 되게 무책임한 거죠. 그분한테도 여쭤보니까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말씀을 하실 때 이거를 막 하라고, 이거 돈 번다라고 그렇게 좀 자극적으로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력적인 콘텐츠, 그리고 아니면 시의성 있는 소재. 요즘 뭐 영화 뭐지 그거? 그쵸 오디세이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뭔가 조금 더 후킹될 만한 거 요소 섞어 가지고 하면은 당연히 반응이 좋겠죠. 근데 지금 오징어 게임 1 가지고 뭔가 매력적인 콘텐츠 만들어 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거야. 누군가가 필요해서 검색해서 보는 게 아니라 스크롤을 내리다가 마침 이 궁금했는데 마침 이거 내가 흥미로워했던 주제인데 라는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시의성 있는 주제, 시의성 있는 소재에 매력적인 콘텐츠를 구성해 주면은 터지게 되고, 요거는 조금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똑같은 식당을 갔다 오고 똑같은 제품을 이용해도 야 그거 어땠어? 거기 맛있었어? 라고 물어볼 때 진짜 재밌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고 되게 뚱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홈판을 좀 좋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운적인 요소도 너무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방문자가 올라갔을 때 내가 콘텐츠를 잘 구성해가지고 올라간 걸 수도 있지만 애초에 콘텐츠를 잘 구성했던 사람이라면은 방문자가 요 정도일 수가 없어요. 막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야 돼. 그래서 하방이 다져지면서 시너지가 터져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면 도파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홈판을 노리고 하는데 반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져요. 100명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내 위치는 원래 여기였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결국에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 네이버 안 돼. 뭐라든지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검색 엔진을 노리는 방향을 좋아하고 있고요. 왜 그러는지 왜 이렇게 구닥다리 방식을 고수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네이버 검색 엔진의 방향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금을 엄청 뿌리고 있어요. 네이버 메이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완전 옛날에 네이버 뷰스타, 파워블로거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막 계속 그때그때마다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이버는 통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걔네한테 왕관을 씌워주고 그 사람들 네이버 본사에 초대해가지고 그 네이버 모자 주고 가방 주고 대접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 노출되는 화면에서도 지금도 인플루언서의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두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거기에 들어간 기획 비용이랑 투자한 돈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한 70% 이상은 와 저거 진짜 물딱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거 좀 이렇게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뺏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자유롭게 둬야 되지 않나, 이 생태계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새로 만들었죠. 네이버 웨이트라고. 여기 적혀있지만 베타라고 적혀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일단은 지금 잘 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베타로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3,000명씩 뽑고 있고 선정만 되면 30만 원 지원금을 줍니다. 스페셜 지원금을 또 줘요. 카테고리가 대표적인 카테고리 10개, 뭐 뷰티, 육아, 대표적인 분야 10개에서 상위 10명씩 뽑아서 스페셜 지원금을 3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1등은 1,000만 원씩 또 주고 있어요. 네이버 1등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처음에 1,0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 그리고 30만 원도 받았죠. 당연히 선정됐으니까. 그러니까 1,33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저번 달에는 마지막에 300만 원을 더 줬어요. 추가로 특별 지원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달에 1,63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지원금으로만. 저는 그 말 듣고 저는 사실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제 사업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해서 돈 버는 게 낫지 뭐 이거 지원금 줄 서 가지고 받으면은 무슨 뭐 이런 거였는데 그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편협한 시야로 네이버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이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들이 있을 때는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도 좀 올라타보는 것도 좋겠다. 나쁜 방향이 아니잖아요. 콘텐츠를 건전하게 만들어서 꾸준하게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지원금까지 추가로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이라도 하나 개정해가지고 해야 될까 고민이 되긴 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전에는 블로그는 방문자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방문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A가 얼마나 인용하고 있는지, 단순 방문자 이슈 같은 걸로 막 긁어 모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한 분야에서, 분야별이에요.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 분야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전문성을 쌓고 내가 그걸 인정해줘서 얼마나 내 많은 글들을 인용해 갔는지에 따라서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지원금도 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죠. 한 카테고리를 인용하는 조건도 네이버가 오피셜로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누가 볼 글인가 그런 것도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임산부 이런 것들 얘기했지만, 난임병원, 시험관 이런 거 얘기했지만 저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글을 쓰라는 거예요. 절차와 과정,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기승전결 타임라인대로 쭉 작성을 하라는 거죠. 그 대안 난임병원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난임병원들도 많이 있고 여성 의원들도 많이 있고 너무 유명한 대추밭 한의원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내가 왜 저기를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도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해보니까 느꼈던 장단점이나 막상 해보니까 좀 후회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고,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좋았을 수도 있고,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도움될 만한, 읽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글들을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셀 수 없는 콘텐츠들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역시 이런 거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봐야 돼 라고 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라는 거예요. 안 그럼 네이버가 죽으니까. 이제 이 이미지랑 영상 같은 것들도 이제 적당하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몇 장 넣고 영상을 꼭 넣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는 그 중간중간에 맥락에 맞는 사진들을 넣어서 그런 거죠. 그냥 콘텐츠를 만든다, 재밌는 콘텐츠를 만든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고 했을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영상을 찍는 것보다 중간중간 자료 화면이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콘텐츠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들, 각자가 경험한 것들을 내가 시행착오를 겪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날것의 이야기들을 적으라는 거예요. 회의로 엄청 전문적인 글들을 적고 완벽한 글을 적으라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거 조회수예요. 조회수. 방문자를 올리고 조회수를 올려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 메이트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선정이 되고 하려면은 인용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방문자를 올리려고 어쨌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더 인용이 많이 되거든요. 조회수를 돈을 버는 방법은 홈판으로 추천 알고리즘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보게, 애드포스트라는 거 이 뒤에 말씀드릴 건데 포스팅 중간중간에 광고가 달려요. 그걸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서 그 수익금을 나눠 먹는 거, 그런 쪽으로 가거나 메이트에 선정돼가지고 상금을 쫙 끌어오거나,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유튜버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빠니보틀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은 지금 네이버 상황에서 조회수로 탑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육식맨이 되겠다, 빠니보틀이 되겠다, 침착맨이 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트도 마찬가지로 뭐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라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방문자만 올려서 하는 것들 빼고 수익화를 나눠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드포스트 말씀드렸던 거, 광고 달리는 거, 체험단, 어디 식당이나 맛집이나 집으로 배송받는 여러 가지 밀키트, 영양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체험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포스팅을 해주고 그 물건을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밥을 먹거나. 그리고 요것들이 조금 더 무르익게 되면은 내 블로그가 점점 더 커지고 포스팅을 더 맛깔나게, 콘텐츠를 맛있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됐을 때 원고료 제한이 들어와요. 영양제나 제품이나 이런 걸 판매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어떤 경위로든지 간에 우리 블로그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제품도 이분한테 좀 포스팅 한번 다뤄달라고, 언급해달라고 해야겠다. 유튜브에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협찬받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넘어가게 되고, 요거 제휴 마케팅은 블로그 만들자마자도 할 수 있어요. 립밤을 이런 것들을 내가 쓰고 있는데 포스팅할 때 너무 좋았다, 뭐 이러이러해서 만족스러웠다라고 말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판매하는 그 쿠팡 링크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링크를 넣어가지고 그 링크를 클릭해서 구매한 사람이 있다면은 나한테도 수익을 좀 쉐어해줄 수 있게, 내 지분이 있잖아요. 그 판매에 그렇게 받는 쪽으로 수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검색하면 다 나온다. 이런 것들은 좀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완전 초보분들은 대부분들 다 아실 거여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쭉 하시다 보면은 원고료도 받아보고 체험단도 너무 이제 익숙해, 이제 체험단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완전 고단가 오마카세 체험단이나 한 10만 원 넘는 것만 체험단 할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은 실력이 좀 생긴 거예요. 제휴 마케팅으로도 수익이 좀 생기고 있어. 그러면은 마케팅 대행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다 하나씩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과 별개로 또 브랜드 블로그 대행은 마케팅이랑 좀 다른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종점으로는 내 사업, 내가 돈 넣고 투자해서 하는 내 사업에도 블로그를 적극 활용해서 확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전문직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전문직 분들도.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 내 사업을 홍보하는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요거 다 경험해보고 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이버 블로그를 할 줄 모르는데 내 사업을, 각자 분야에서 전문 그 기술은 엄청나신데 이거를 맛있게 표현할 줄 모르는 거야. 그 업계에서 완전 초보 젊은 어린 친구들인데 이런 잘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되게 전문적인 척하면서 그런 일감들을 몰아서 가져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에서 진짜 누구보다도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어필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어필하더라도 되게 투박하고 이 사람 일 잘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들게. 실제로 일은 되게 잘하는데 요 앞 단계들을 지금 내가 내 사업해야지라는 생각을 살짝 일단 접어놓으시고 블로그를 활용하실 거라면은 요 기초적인 것들을 먼저 경험을 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는 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경험한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제휴 마케팅은 블로그에 안 좋지 않나요? 안 좋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카더라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뭐 쿠팡 파트너스 하면 안 좋다. 네이버 쇼핑 커넥트 하면 안 좋다. 네이버 쇼핑 커넥트 하면 안 좋다는 말이 안 되죠. 네이버에서 만든 거니까. 근데 쿠팡은 네이버에서 만든 게 아니라 네이버에 있는 사람을 쿠팡으로 빼낸다라고 해서 쿠팡이 안 좋다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카더라를 들었을 때 무조건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저는 네이버 계정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 계정으로 그냥 연달아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계속 발행을 해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상위 노출 너무 잘 되고 저는 블로그를 그래도 조금은 할 줄 아니까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들을 골라가지고 포스팅을 하기 때문에 이거 볼 수 있는 실력이 전제가 됐을 때 노출이 잘 되는 거고요.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넣어서 노출이 안 됐다. 이거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키워드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는 쿠팡 파트너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굉장히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많이 해서 하루에 한 5개 이상씩 계속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도 문제가 안 생기고 있어요. 물론 쿠팡 파트너스 글도 막 개떡같이 쓰는 경우 있잖아요. AI로 해가지고 진짜 개떡같이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쿠팡 파트너스가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문제인 거야. 복합적으로. 네이버가 이 글을 이렇게 스팸으로 볼 정도로 이상한 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면 돼요. 위험하다고 하면 다들 쿠파스 안 하거든요. 실제로 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는 아니고 실제로 해보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애드포스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그냥 짧게 훑고 넘어갈게요. 포스팅을 우리가 어디 맛집 글들을 볼 때도 홍대에서 어디 맛집까지 하고 볼 때도 중간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네이버에. 그 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들 블로그 개설일로부터 90일 이상 게시글 수, 포스팅은 전월 기준 누적 30개 이상, 방문자 수는 100명 이상 요 정도를 지켜달라고 하는데 요거 기준 미달이어도 신청하면은 통과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신청해 보시면 되겠고 한 달 기준으로 달라져. 한 달 기준으로.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우리가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그럼 8월 달에 또 하시면 어차피 계속 떨어지고 9월 달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팅 내에 자동으로 광고가 달려요. 내가 애견 펜션 관련된 글을 썼으면은 애견 펜션 관련된 광고가 달리고 홍대 맛집을 썼으면 홍대 맛집 광고가 달려요. 네이버가 키워드에 맞게 적합한 광고를 넣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애드포스트 수익이 그래프들 막 보셨을 거예요. 뭐 하루에 얼마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수익이 들쑥날쑥 달라지는데 같은 조회수여도 애드포스트 키워드 광고 단가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거든요. 제주 렌트카라는 키워드로 했을 때는 광고 단가가 1,710원이에요. C라고 해서 가장 위에 있는 걸 우리가 클릭하는 순간 광고비가 나가는 거예요. 있는 이혼 변호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검색량은 훨씬 적죠. 근데 광고 단가가 거의 10만 원이에요.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수익이 다르고 키워드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방문자가 1,000명이 됐어요. 근데 다른 방문자 1,000명인 블로거는 애드포스트 수익이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방문자 1,000명 일상적인 주제로 1,000명을 했을 때 한 5만 원 이내가 평균적인 수준이거든요. 키워드 단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그냥 포스팅을 한번 했어요. 노출이 된 거예요. 광고 단가가 이렇게 세니까 노출이 됐고 그때 몇 명 받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날 애드포스트 수익이 10,000원 넘게 착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날에 상위 노출에서 밀렸거든요. 애드포스트 수익 쫙 올라갔던 것도 다시 내려와. 키워드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체험단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리면은 내가 포스팅을 해주고 그 대가로 사업주의 상품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식당에 갔으면은 매장에서 공짜로 먹고 사진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포스팅을 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맛집, 카페, 헬스장, 미용실 엄청 많아요. 네일샵 여러 가지 마사지, 두피 마사지, 두피 막 이런 거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이거 보시면 되고 내가 어디 갈 여력이 안 돼. 뭐 집에서 이제 애기들 봐야 되거나 나가기가 어렵거나 출퇴근을 하는 거 하면은 아예 갈 시간이 없어. 그럼 배송형들 블로그 하시는데 영양제나 뭐 집에서 쓰는 밀키트나 여러 가지 고정적으로 쓰는 것들 다 웬만하면은 체험단 협찬으로 받으셔야 돼요. 영양제를 돈 주고 사 먹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블로그 하실 때. 그래서 이 배송형 으로 체험단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방문자 순서대로 선정을 하거든요. 이거 뭐 비타민이라고 할게요. 비타민을 체험단 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비타민 한 3만 원어치 정도 되고 체험단 모집합니다. 10명 구할게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몇십 명씩 막 지원을 해. 옛날에는 방문자 높은 사람들한테 협찬을 줬었는데 지금은 그런 추세는 아닌 것 같고요. 블로그 포스팅의 그 퀄리티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냐. 글을 정성스럽게 썼다기보다는 막 스티커도 넣고 사진도 이쁘게 찍고 콘텐츠 그냥 막 글을 막 쓰는 게 아니라 블로그 포스팅 콘텐츠를 되게 매력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문자 한 100명 정도 계정으로 20 몇만 원짜리 제품을 받았어요. 먼저 메일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은 저를 이제 좋게 본 거죠. 포스팅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은 그런 기회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 포스팅 퀄리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이렇게 잘 꾸미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모아뷰를 추천을 드려요. 이거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냥 주소창에다가 모아뷰하고 엔터 쳐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지역 기반으로 지도 기반으로
기준으로 집 근처에 어떤 체험단들이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 위쪽에 있는 배송 요거 보이죠? 요거를 누르시면은 원하는 걸 검색하실 수도 있어요. 비타민, 뭐 밀키트, 단백질, 닭가슴살 이런 것들 검색해 가지고 받아보실 수 있고, 아니면 여기 필터를 걸어 가지고 식품, 뷰티, 패션, 생활 요런 카테고리로 선택한 다음에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 쭉 보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 초보 때는 그냥 다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블로그가 점점 커지면서 선정이 더 잘 되기 시작하거든요. 10개를 신청했을 때 10개 중에 뭐 1개, 2개 될까 말까 하다가 점점 선정률이 올라가요. 나중에는 10개 신청하면 7개, 8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일정 천회계도 바빠지기 때문에 후반 주차로 갈수록 점점 그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것들 위주로. 요거 무조건 이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를 제안이 들어와요. 어떤 키워드로든지 간에 광고주든 어떤 마케팅 대행사든 저희 글들을 보고 그 사람들은 꾸준하게 이런 체험단도 모집하고 원고를 제안도 하고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아, 좀 맡길 만한 블로거 없나라는 걸 계속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레이더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기도 한 거예요. 이런 상업적인 키워드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쟁사의 제품을 포스팅한 사람, 립밤도 제품 이름이 아니라 그냥 립밤 추천, 남자 립밤 추천, 이렇게 좀 일반적인 상업적인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들, 이런 거에 노출이 한번 되면은 립밤 관련된 사업주들, 마케팅 대행사들한테 좀 그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도 많이 들어왔어요. 여행용 캐리어 추천, 기내용 목베개, 뭐 이런 키워드들로 협찬 제안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노출을 시켜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노출을 시켜놓았을 때 제안이 들어온다는 걸 제가 체감을 한 다음에, 체감을 딱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키워드가 시간이 지나면 밀려 내려가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글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러면은 아, 내가 저 키워드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왜냐면 기회를 가져다 주는 키워드니까. 그럼 새로운 글들이 밀려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뭐 맥락을 조금 바꾸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하든지 해서 포스팅을 다시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제 유튜브 영상에 여러 개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키워드들을 잘 노출시켜놓고 유지를 하면은 이런 기회들이 좀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베트남 여행 블로그 할 때 들어왔던 거예요. 여행사에서 원고로 들어오고, 이거는 그냥 기존 글에다가 한 줄이랑 사진 한 장만 넣어달라고, 그럼 12만 원 주겠다고, 이렇게 한 것들도 있고, 제가 요거는 좀 빡센 거 좀 했었고, 하다 보면은 요거 남의 거 팔아주는 거잖아요. 남의 거 팔아주는 건데 하다 보면 욕심이 좀 생겨요. 그냥 내가 좀 기획해가지고 이 립밤을 팔더라도 내가 딱 기획해가지고 팔아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옵니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와요. 아, 좀 내가 기획해서 한번 팔아보고 싶다. 그런 여러 가지를 하다가 제가 예전에 남자 뷰티 블로그도 했었거든요. 남자 쿨 샴푸가 진짜 많이 팔리는 거예요. 내가 기획해가지고 그 쿠팡 파트너스 이걸로 기획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팔아보고 싶다. 한 몇천만 원 팔아보고 싶다. 몇천만 원 팔아도 얼마 못 벌어요. 몇천만 원 팔아도 몇십만 원 버는 거예요. 실제 제 수익은.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팔아보는 경험을 진하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휴 마케팅을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리스트업 해놨던 키워드들, 이거를 팔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내 포스팅이 딱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리스트업해서 노출시켜놓고 모니터링하면서 그걸 지켜서 매출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밌는 느낌이 들어요. 돈도 많이 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돈을 막 벌다 보면은 어떤 쪽으로 생각이 가게 되냐면은 몇 천만 원을 팔아도 몇십만 원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좀 배 아픈 거예요. 저는 장사를 하는 와중에 블로그를 했었으니까, 사실 장사는 제 장사니까 벌면 다 제 돈이잖아요. 뭐 인건비 나가고 고정비 나가고 하는 거 있겠지만 순수익률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제휴 마케팅은 해야 한 3% 내외 정도 주는 거예요. 1억을 팔아도 3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 1억 번 거잖아요. 매출이 다 수익은 아니지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흐름을 같이 따라와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이 들어오고 10,000명이 들어오고 홈판에서 막 몇십만 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애드포스트가 생기는 것보다 내 블로그에 진짜 어떤 게 필요해서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로 구성이 되면은 방문자 수가 막 많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블로그가 가장 어렵고 유지하기 힘들고 사람들이 많이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블로그 방문자 조금만 해이해지면 방문자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이것들을 지키려면 다시 또 포스팅을 하고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데, 이 약간의 과정들을 쭉 지나오게 되면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방문자의 밀도 있죠. 방문자의 밀도라는 개념이 있구나. 내가 블로그를 어떤 목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게 확실하게 그 방향이 딱 정립이 되면은 그럼 내가 필요한 사람들만 내 블로그에 들어오게 하면 되겠구나. 그걸 유지하는 데는 너무 큰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런닝머신 비유를 많이 드는데, 런닝머신으로 막 몸에 추를 달고 막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설설 걷는 거예요. 존투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막 옆 사람이랑 스몰 토크 하면서 뛸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슬슬 뛰어도 내 블로그에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런 성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스스로를 적게 떼주는 것들로 가면은 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건데, 어쨌든 이걸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아 그렇구나, 가장 베스트가 뭘까, 가장 효율적인 게 뭘까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순서대로 밟아오면서 내가 좀 느껴야 돼요.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블로그도 좀 시행착오를 겪는 이 과정을 패스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쭉쭉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잔소리가 나와가지고 되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들 보면은 아까 광고주들이 우리한테 연락이 오고 메일이 오고 글 좀 우리 것 좀 포스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안이 오는 키워드들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뭐 어떤 특정 제품의 브랜드 제품의 이름, 이런 걸로 전 제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어떤 되게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을 리뷰를 한 거예요. 키워드는
그냥 립밤이라고 할게 립밤 아닌데 비싼 기기였어요. 근데 무슨 뭐 남자 립밤 추천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여기 토리든 솔리드 립밤 이 제품 이름으로 포스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경쟁 업체에서 이 포스팅 잘 봤다고 "우리도 이런 좋은 립밤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도 포스팅 한번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그걸 원고료랑 같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제품 이름, 특정 제품 이름 키워드가 구매 전환율이 제일 높기도 하고 요거 있죠. 요런 제휴 링크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여기저기 둘러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 진짜 사야겠다.' 하는 사람들을 타겟하는 게 가장 구매 전환이 잘 되니까 이런 것들을 노려주시는 게 좋고 어떤 원고료 제한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마침 우리가 어떻게 매력적으로 잘 표현하냐에 따라서 '아 그럼 이 색하고 사야겠네.'라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아 이 립밤 사야겠네.'라는 쪽으로 생각이 굳을 수 있겠죠. 내가 글을 얼마나 잘 썼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매력적인 키워드고 요거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인 키워드. 원고료 제한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다. 근데 요거가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위에 있는 요런 것들이. 그래서 좀 다른 니즈 좀 넓혀 가지고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겠다. 요거 있죠. 요거 "두 건 다 가능하실까요?"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스팅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한 줄 넣는 거야. 한 줄이랑 사진 하나 넣는 거였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베트남 여행 준비물 포스팅이었거든요. 여행 준비물 하면 되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그 콘텐츠로 조회수가 하루에 200-300씩 나왔어요. 그 하나의 콘텐츠로.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걸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여행 준비물 검색하면 나오니까 저한테 예전에 같이 협업했던 사람인데 다시 연락을 해 가지고 "나 그 포스팅에 우리 제품 한 줄만 끼워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니즈 좀 이렇게 좀 넓혀 가지고 이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노출을 시켜 놓으면은 요런 것들도 구매 전환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건 낮지만 광고주들에게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키워드이긴 합니다. 다 좋긴 한데 어쨌든 제휴 마케팅을 한다고 한다면은 "제품명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 뭐 원고료 제한 같은 걸 받으려면은 요런 것들도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준을 정해 드리지 않으면은 포스팅할 때 우리가 식당 다녀왔을 때도 포스팅하고 카페 다녀왔을 때도 포스팅하고 사용한 제품도 포스팅 있는 거 다 포스팅할 텐데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지 못하면은 불필요한 데 힘을 계속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고를 받고 제휴 링크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싶다면은 요런 개념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들어보시면 당연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주고받았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요런 것들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방문자가 10만 명이고 20만 명이고 해도 그 하루에 막 몇십만 명씩 들어와도 그게 다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에버랜드에 그거 뭐야. 에버랜드에 기억도 안 나네.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뭐였지? 막 물 맞으면서 가는 거 타러 가기 전에 한 5명 정도 막 춤추면서 했던 그 쇼츠가 엄청 터졌던 적이 있거든요. 뭐였지? 아마존. 맞아요. 소울리스자. 이런 걸 제가 막 따라 해 가지고 몇십만 명이 들어와도 광고주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냥 게이밍 의뢰 추천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방문자 100 명짜리 블로그가 이 광고주한테는 완전 맞춤형 광고 블로거인 거예요. 무선 키보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키워드들을 상위 시켜 놨냐에 따라서 그 해당 업종에 관련 있는 광고주들이 그 블로그 방문자가 몇 명이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아 이 블로거는 이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블로거구나.'라는 것들을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건 없어요. 노출 한 번 시켜 놨다고 해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이 계속 블로그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계속 치열해. 다른 블로거가 글을 쓰면 다시 밀려 내려가고 반복되는데 이걸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주시는 게 블로그 수익의 어떤 기본적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자 수랑 밀도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지 '블로그로 돈을 번다.'라는 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거 해서 뭐 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걸 반복하시면서 이런 데이터가 쌓여요. 어떻게 했을 때 실제로 팔리는구나. 똑같은 제품을 포스팅을 몇 번 한 3 번 4 번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막 완전 데이터로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이 글을 100 명이 봤는데 그중에 57 명이 구매를 하고 이런 거를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돈이 좀 들어요. 이건 유료 프로그램을 좀 써야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좀 이제 감을 날카롭게 다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어떤 특정 분야의 이 립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지 제휴 마케팅 링크로 수익이 많이 난다.'라는 게 노하우가 생겨요. 노하우가. 그러니까 모두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나만의 노하우가 생겨요. 이거를 이런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누군가 나한테 어떤 사업주가 "이 립밤을 좀 판매해 줄 수 있어요?"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탄탄하게 밟아 왔다면은 해볼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는 거야. 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 만한 선택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걸로 돈 벌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서 침착맨이 되는 느낌인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약간 예를 들자면은. 요걸 하다 보면은 마케팅적인 관점이 생겨요. 아, 립밤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텀블러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어떤 걸 판매하는 사업자는 이런 방식의 이런 키워드들을 상위 노출을 시켜 놔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지만 이거 경쟁사 제품을 후기를 남기는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매수를 해 가지고 그 경쟁사랑 비교하는 콘텐츠를 만들게 할 수도 있고, 맥락을 살짝 우리 쪽으로 끌고 올 수도 있겠죠. 그 경쟁사의 제품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점 좋지만, 아, 내가 필요했던 거는 이런 성분이나 이런 발림성이나 이런 유지력이 좀 필요했었는데, 아, 저같이 이렇게 좀 자주 바르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사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마케팅적인 관점이랑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케터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1인 마케터가 요즘 이제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뭐 전문가라고 하고 뭐 A로 프로필 사진 만들어 가지고 크몽에 올리고 하는 분들이 다 1인 마케터세요. 뭐 저도 1인 마케터지만. 그래서 요 경험들을 기반으로 이 경험들을 얼마나 촘촘하게 쌓여왔냐.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 시장, 이 씬에서 날카롭게 이 감이 떨어지지 않게 플레이어로 뛰고 있냐, 동시에. 이런 것들이 좋은 마케터냐 아니냐, 어떤 실제 유효한 전략을 꺼낼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건 제가 아까 침착맨이 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근데 마케터가 되면은 내가 굳이 플레이어로 뛸 필요가 없어요. 이 립밤을 팔 때 어떤 게 필요한지를 내가 알면은 블로거들을 섭외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키워드를 노출시켜 놨을 때 광고주한테도 연락이 올 수 있지만 마케팅 대행사한테도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케팅 대행사의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립밤을 팔 때 사업주분들의 경우에는 실제 이 마케팅 시장에서 플레이어적인 그런 느낌까지는 없으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트렌디한 그런 것들을 바로 캐치하시기 어려워요. 왜냐면 고려할 게 너무 많잖아, 사업주분들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실무를 플레이어처럼 하는 거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 주겠다라고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앞에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던 그 경험들이 전제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분들은 이렇게 돈 주고 맡기지라고 하지만 마케팅 대행사들이 사기꾼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기꾼이 그 나쁘게 진짜 사기쳐야지라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 역량을 과하게 어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이거 엄청 팔아줄 수 있다."라고 약간 그 공수표를 던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시장입니다. 저는 인제 그것도 사기라고 보는 편이고, 그래서 마케팅 쪽에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포스팅해 나가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팔아 볼까? 지오 마케팅으로 아까 1억 팔면 300만 원 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도 1억을 팔아 보려고 하는 거야, 저걸 위해서. 저 이후에 그 경험들을 쌓은 다음에 내가 그다음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앞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에 따라서 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경험들을 기반으로 더 유효한 전략들을 꺼내 놓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앞단의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어필을 하는 거죠, 어떤 업체를 만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키워드를 적절한 키워드를 잘 노출시켜 주고, 이런 것들 디테일이 있는데 그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플레이스 세팅 같은 것들도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그냥 오픈되어 있는 영상들만 보셔도 기본적인 플레이스 세팅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보기 귀찮은 거예요, 그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에. 우리가 쪼끔만 노력을 한다면, 쪼끔만 시간을 쓴다면, 그리고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요거는 지금 플레이어에선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마케팅 대행 마케터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부터 블로그 안 해도 상관없어. 아, 내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했어. 그러면은 어떤 블로거들을 섭외해야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이 플레이스에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도 알겠어. 그럼 내가 막 1 일 1 포스팅하고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사장님을 도와서 내가 여기 매출을 올려주겠다,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받겠다, 이런 쪽으로 넘어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어렵지 않다. 정보 오픈돼 있는 정보만 보더라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제 영상 중에서도 플레이스 세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무료 자료집까지 넣어 가지고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시고만 해도 스스로도 하실 수 있다. 요렇게 경험들을 쌓고 나서 어떤 오프라인 매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플레이스 세팅할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그냥 한 건 한 건 원고를 주고 맡기는 것들. 아니면 내 전용 링크 만들어 가지고 제휴 마케팅 개념인 거죠. 고런 것들로 수익을 쉐어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인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브랜드 블로그 대행도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마케팅 대행. 필요한 마케팅 전반을 우리가 중간다리 역할로 이제 사장님에게 필요한 그런 블로거들을 연결시켜 주고, 우리는 이제 지시만 하는 거예요. 현장 감독인 거야.
이런 느낌으로 마케팅 대행을 할 수도 있지만 브랜드 블로그 대행은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그 사업주의 계정을 받아와 가지고 직접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맛집이나 카페나 이런 곳들이 그 사장님들이 직접 그 어디 식당 블로그를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보통 이렇게 맛집을 다녀온 블로거들이 후기성으로 작성을 하죠. 네,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 병원, 변호사, 인테리어, 뭐 상담, 뭐 체형 교정 뭐 이런 것들 뭐 PT, 운동 막 이런 자기 전문성을 쌓아야 되는 그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쌓아 나가야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일 하느라고 바빠. 자기 일 하느라고 바빠. 저도 지금 그 필라테스나 1:1 PT 하는 친구들 보면은 한 회당 5만 원씩 받아요, 한 회당. 저희도 그렇잖아요. 우리 PT 같은 거 등록하러 가면은 한 회당 진짜 완전 그 건물 발로 차면 무너질 것 같은데 3만 원씩은 받아요. 제대로 된 곳들은 최소 5만 원, 뭐 7만 원, 10만 원씩 받는 곳들도 있고 한 회당. 내 운동 1 시간 동안 봐 주는데. 그분들이 블로그 배워 가지고 블로그 포스팅하는 데 시간 들이는 것보다 그냥 돈 주고 맡기는 게 낫거든요. 고런 분들의 블로그를 받아와 가지고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요런 디테일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고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있는데 지금 벌써 1 시간 지났기 때문에 요거까지 다 다루면은 여러분들 저희 내일까지 저랑 얘기를 해야 돼서 요건 넘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하나씩 조금씩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 블로거라고 한다면은 방문자 10,000명 들어왔을 때 100 명이 사면 진짜 많이 사는 거예요. 제휴 링크로 이거 막 아무리 막 여러 개 해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냉장고도 포스팅하고 에어컨도 포스팅하고 해서 10,000명이 들어왔어. 그중에 100 명이 구매하면 진짜 많이 구매하는 거예요. 진짜 잘 파는 블로거잖아요. 근데 10,000명을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홈판 이런 거 말고 검색 키워드를 하나씩 하나씩 노려서 어떤 거 검색했을 때 노출시켜서 방문자 10,000명 만들어야지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전문직 블로그 분들은 방문자가 100 명만 들어와도 그중에 90 명이 산다는 쪼끔 오버하고 90 명이 문의를 할 수는 있어. 이런 것들. 지역 화장실 리모델링. 뭐 너무 화장실밖에 없긴 하지만 뭐 지역 플러스 줄눈 시공, 지역 플러스 방충망, 지역 플러스 뭐 식당 인테리어 이런 것들 했을 때 방문자가 많이 필요 없는 거야. 100 명이 우리가 막 화장실 인테리어 같은 포스팅을 심심해서 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심심해서 입력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내 블로그에 100 명이 들어왔다면은 이런 것들만 포스팅했을 때 100 명이 들어왔다는 거는 진짜 이게 필요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인테리어한 현장이 내가 리모델링한 현장 사진들이 너무 그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않는다면은 문의라도 해볼 수 있는 거야. 저희 이런 상황인데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라고 문의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문자 100 명을 유지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처음에, 처음에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줄을 모르잖아 블로그를. 어떤 키워드를 노출시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포스팅을 해야지 그 읽는 사람의 마음이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가 내 안에 쌓여 있지가 않잖아요. 막 책 읽고 강의 듣고 공부해 가지고 이것들을 지식으로만 학습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 블로그 대행 강의가 여러분들 브랜드 블로그 대행 강의가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300만 원 정도. 저게 광고주가 한 명 생기면은 한 100만 원씩은 받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강의료가 비싼 건데 블로그를 할 줄 모르는 분들도 하실 수 있긴 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1 부터 100 까지 떠먹여 드릴 수 있는데 그 케어하는 기간 있잖아요. 한 2달 정도 케어해야 된다고 하면은 2 달이 지나고 나서 혼자 딱 남았을 때 어떤 변수가 생겼어도 내가 대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알고리즘이나 네이버 로직 같은 거는 계속 바뀌고 변수가 계속 생기는데 갑자기 매출이 다 떨어지고 그 도와주는 사람이 다 A to G를 다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이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 뭐 브랜드 블로그 대행 돈 많이 번다라고 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들도 요즘엔 잘 없긴 한데 한동안 엄청 유행이었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많긴 했는데 이거를 막 이렇게 좀 마법 같은 걸 바라지 않으시고 제가 지금 1 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밟아 오시면서 '아 나 이거 해 봐야겠다. 나 저 업종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때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밀도를 이 정도로 올리면은 너무 블로그 운영이 쉬워진다. 이게 거의 끝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로거 중에 끝까지 오신 게 요 정도인 거고 저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블로거는 아니에요. 블로거는 아니에요. 블로그 관련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블로거는 아닙니다. 계속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만으로 돈을 번다라는 거는 좀 저희가 뭐 한 달에 20-30만 원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1 0 0원 이상 정도 '나 어디 가서 좀 시간 넣을 만하다. 내가 노력할 만하다.'라는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내 사업이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제가 지금 30대 중반이거든요. 친구들 중에 권고사직 당하는 친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30대 중반인데. 권고사직은 다행이죠. 회사가 망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 여러분들 타의적으로든 자의적으로든 무조건 자기의 사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막 오프라인 매장을 차리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막 구매 대행하고 뭐 쿠팡 같은 거 팔고 전자책 팔고 온라인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자책 팔고 강의하고 공동 구매 같은 거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블로그 실력들 단계별로 밟아와 가지고 어디였어? 올라가지 않을게요. 단계별로 밟아와서 요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업 실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펜션인데 애견 동반 펜션, 애견 동반 숙소 이런 키워드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는 아까 그 블로그 방문자 몇십만 명 이런 것처럼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 한 달 검색량 막 200, 300 이 정도가 수요가 엄청 많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 그 숙소가 하루에 1 박에 한 팀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한 달에 300 명이 검색하면은 하루에 10 명씩 검색하는 건데 그 사람들 제가 못 받잖아요. 합숙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겼던 앞에 지금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제초를 좀 한 겁 예초를 좀 한 겁니다. 원래 한 이 문 중간 높이까지 풀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예초 싹 하고 이거 허물고 이거 버리고 옆에 펜스 치고 잔디 깔아 가지고 애견 동반 펜션, 대형견 펜션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감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장사 10년 동안 하면서 이상하게 운 좋게 잘 돼 가지고 똥 같은 자신감이 차서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좋아 보이는 자리에 가서 막 억 단위로 투자해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마케팅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 근데 블로그를 하면서 그게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좀 재수 없을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망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잘 되는 거는 다른 문제 얼마나 잘 되는 거는 다른 문제고 망하게 되는 거 수요가 없는 것들 내가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망하기가 어려워진 거야. 내가 일부러 망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아 수요가 있구나. 그럼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오픈을 하면은 잘 되는 겁니다. 요거를 저는 요걸 하기 때문에 애견 동반 펜션, 뭐 대형견 펜션 이런 키워드를 노출시키는 거고 아까 이제 각자 전문직분들이 보고 계시다면은 본인들의 줄눈 시공하는 거, 방충망 교체하는 거, 인테리어 하는 거, 청소업체, 에어컨 청소 이런 것들을 다 뭐 지역 기반 키워드로 하시면 되는 거고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하실 때도 이렇게 전문직 업종분들에게 컨택을 해서 뭐 한 달이 건너면 광고주를 구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달이 건너고 두 달이 건너면은 뭐 누구의 누가 뭐 어떤 걸 한다. 에어컨 청소를 한다. 뭐 이삿짐 센터를 한다.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계정을 받아와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경험이 없을 때는 첫 달에는 무료로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할 말이 많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험을 쌓고 성과를 내서 내 사업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언제 할지 모르지만 내가 실제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을 때 그때를 위한 경험으로 쌓아간다라는 관점도 되게 건전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얼마 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한테 들어오게 한 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엑시트 해 가지고 인제 은퇴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다 넣어 드리고 있어요. 근데 뭐 대기업 직장인만큼 넘게 버세요 이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뭔가 해 본다고 했을 때 두 가지가 필수적인 것 같아요. 요거 기초 지식. 뭔가 마법 같은 거를 기대하게끔 사람들이 콘텐츠를 많이 만들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막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막 엄청나게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게끔 딸깍하면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기초 지식이랑 내가 그걸 할 줄 알지 내가 그걸 못하는데 성과를 낼 수 있나? 뭐 스레드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내가 그걸 할 줄 모르는데 할 수 있나?'라는 거엔 계속 퀘스천 마크가 떠요. 저는 저는 어쨌든 블로그 전문이니까 블로그에서는 제 역량에선 불가능하다. 저랑 같이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다면은 같이 뭐 러닝메이트 같이 뛰어 드리고 싶은데 "이거 없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 제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경험하다 보면은 좀 쉽게 가려는 집단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해서 쉽게 해서 "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대박 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 떠받들어 주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막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곳들이 있고 한 땀 한 땀 올라가서 케이스 스터디를 서로 공유하고 나도 불편하지만 나도 좀 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그런 불편한 상황에 나를 한번 밀어 넣어 보고 도전해 보고 시행착오 겪어 보고 그러면서 한 땀 한 땀 본질적인 실력을 쌓아가는 집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 밀어 넣는 게 좋다고 건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초 지식을 쌓아가면서 계속 실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건전하게 어떤 마법 같은 걸 바라지 않고 실력을 올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환경 안에 있으면은 저는 이게 느려 보이지만 가장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챌린지 말씀도 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부분의 방향으로만 가본 입장이고 제가 갔던 방향이니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천불 챌린지는 블로그 방문자 하루 방문자를 1000명을 찍는 그런 챌린지인데 그때 요거를 완벽하게 학습을 합니다. 원판으로 콘텐츠 하나로 1000명을 뚫고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하나하나 콘텐츠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부터는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버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이제 졸업자반을 따로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지루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번 주죠. 4일 전이죠. 지금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 졸업자반에서 모임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블로그 대행 강의를 무료로 진행을 했고 지금은 이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린 거지만 브랜드 블로그 대행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단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광고주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놀랐던 게 있어요. 놀랐던 게 저는 환경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너무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드렸는데 다음 날에 제가 제가 알려드린 방식을 했다고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전 솔직히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안 하실 줄 알았는데 하시는 거예요. 천불 챌린지에서 이렇게 열정 있게 가셨던 분들은 기초 지식이 있고 여기서 막 이제 막막함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가 되거든요. 내가 왜 막막한지, 내가 어떤 게 부재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게 있으니까 그럼 이거 해보세요라는 걸 던져줬을 때 기초 지식은 다 있고 그럼 저거 해봐야겠다가 좀 퓨어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있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정보를 드렸을 때 그걸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다 완전 초보에 블로그 계정도 없어. 그럼 제가 어떤 브랜드 블로그를 얘기했을 때 야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라는 얘기를 하시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은 하진 않겠지만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거 뭔 소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반성했어요. 진짜로. 진짜 반성했어요. 저라면 안 했을 것 같아. 저도 실행력이 나쁘지 않은 편인데 굉장히 멋지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똑바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챌린지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게 아마 지금 8 기고 8월 말에 개강해서 9월 말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0 월인데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할까 아니면은 제가 뭐 저희 집안에 다른 큰 이슈가 있어 가지고 쉬어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만들고 싶어요, 환경. 그래서 제가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 저도 마른 행주이긴 하지만 좀 쥐어짜면 몇 가지 방법들이 또 나올 거잖아요. 블로그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업들, 저 부업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부업들 정말 많이 해 봤고 그런 거 복합적으로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저 한 명의 데이터는 진짜 별로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이 다 얌전히 앉아 계시지만 다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딥하거나 그 전문성이 되게 마이너하다, 진짜 전문적이다라는 건 빼고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보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서 비용 안 받고 서로 공유하고 미니 강의처럼 진행하고 쉐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1 PT 1회 가격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기 안에서 서로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 없이 나누는 정보들이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 초보자들 모임 말고 제가 단톡방도 운영 안 하거든요. 단톡방도 운영 안 하는데 초보자분들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분들이 싫다는 게 아니라 초보자분들이 왔을 때 저도 어쨌든 으쌰으쌰 해야 되니까 희망 고문을 하게 되거든. 이 머리로는 안 되란다는 걸 아는데 거짓말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우리 화이팅 합시다."라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싫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건 마무리를 했고 정리하면은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한 거죠. 쭉 얘기를 나눠 본 건데 정리하면 그겁니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블로그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좋은 커뮤니티에 있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커뮤니티를 다녀보니까 '여기 있으면 망가지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커뮤니티가 있고 '건전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되게 미숙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거니까 얼마나 미숙하겠어요 여러분들. 되게 막 엉성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웬만하면 넛지 방향을 이렇게 좀 해 보려고 노력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볼게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번 시간의 목적은 블로그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관점이긴 해요. 블로그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거 자체로 수익화가 되고 하는 것들, 흔하게 듣는 얘기들, 그런 것보다 층이 나눠져 있으면은 모두가 전쟁하는 것이야. 근데 어떤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물론 그걸로 넘어가는 거에 진입 장벽이 있지만 그걸 접목시켜서 넘어가는 순간 완전 평화로운 구간이거든요. 성층권 위로 뚫고 올라간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도 이런 얘기를 막 영상에서 쉽게 할 수는 없어요. 마이너한 얘기잖아요.
야 어떻게 무슨 뭐 사업을 하라는 거냐라는 게 바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포스팅 열심히 하고 방문자 올라가면은 막 애드 포스트가 올라가고 막 이런 막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해야지 불특정 다수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다들 좋은 밤 되시고 같이 시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